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우리 일상생활의 말, 농담, 그리고 다양한 소설, 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국어의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를 통해서 시에서 쓰인 비유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비유를 활용해서 시를 지어보고 표현해보는 활동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일단 비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유의 개념부터 봅시다. 비유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그럼 근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용어풀이를 한번 볼까요? 원관념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원자에 여러분들이 딱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설명하거나 원관념의 특징을 잘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사과는 내 얼굴에 동그랗고 작은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다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진짜 동그랗고 예뻐. 근데 사과도 동그랗고 잘 익은 사과 보면 여러분 예쁘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에 동그랗고 아담한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과를 내 얼굴에 갖다 붙인 거죠. 이게 바로 비유인데, 이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뭐죠?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뭐죠? 그렇죠.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내 얼굴이죠. 그죠? 자, 근데 내 얼굴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원관념을 설명하다 원관념의 특징을 잘 드러내도록 돕기 위해서, 내 얼굴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갖다 쓴 게 뭐죠? 그렇죠. 사과죠. 사과.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원관념은 내 얼굴이 되고 보조관념은 사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구분을 하다 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비유의 종류는 일단 첫 번째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의 말로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 눈처럼 희고 고운 백발, 이렇게 보면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말이 쓰였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직유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땡땡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여 표현했다. 이건 뭐냐면 A는 B다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여 표현한 게 바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딱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말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여기서 내 마음이 A가 되고 호수는 B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여기에서 원래 드러내려고 했던 거, 원관념은 뭐죠? 내 마음은 호수요는 어떤 대상을 잘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워. 근데 이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호수를 갖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거죠. 호수도 고요하고 잔잔하고 이렇게 잔잔한 호수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롭고 잔잔하고 고요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수를 갖다 붙였다. 그래서 A는 B다. 의 형식이 됐고 이런 걸 바로 은유라고 한다. 예를 하나 더 들면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름이라는 원관념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라는 보조관념을 갖다가 쓴 거죠. 근데 A는 B다의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은유인 거죠. 자, 그다음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관념 등을 뭐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물관념 등을 인격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인격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물이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걸 바로 우리는 인격화라고 합니다. 여기 예를 쭉 보면은 행복한 계절, 꽃은 웃고 버들은 손짓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꽃이 웃는데요. 꽃의 얼굴과 표정이 있습니까? 없죠. 버들이 손짓한대요. 버들이 사람처럼 손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꽃과 버들을 지금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의인법이라는 겁니다.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살아있지 않은 건 죽어있는 거죠. 그걸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봅시다. 꼬리를 감추며 달리는 기차. 기차는 여러분 꼬리가 있어요. 꼬리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 동물에 있는 거죠. 그죠? 기차는 근데 살아있지 않은 거죠. 이 살아있지 않은 기차를 마치 살아있는 동물인 것처럼 이렇게 쭉 표현한 거를 우리는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비유법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비유법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이거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감각적이고 생생한 느낌으로 의미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얼굴은 작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은 의미가 더 생생하고 풍부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은 지금 굉장히 고요해라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미가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활짝 피었다보다 꽃이 방긋 웃고 있다 하면은 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7분 동안 아주 간단하게 우리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메모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내일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